폭우가 쏟아지던 새벽이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무릉덩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육교 아래는 비를 피하는 사람들로 잠시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곳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젖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옷자락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비를 가르며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육교 아래로 남자 셋이 들어섰다. 젖은 바닥 위에서도 거리낌 없는 걸음이었다.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비를 맞으며 멈춰섰다. 비에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새벽의 공기가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육교 아래는 바람이 막히는 대신 소리가 울리는 공간이었다. 빗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공기는 더 답답해졌다. 노인은 비를 피해 잠시 서 있었을 뿐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비가 조금 잦아들기를 바라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비까지 쏟아지자 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육교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육교 아래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자 셋이었다. 젊었다. 술 냄새가 풍겼다.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한쪽 구석으로 몸을 붙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저 비가 빨리 그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육교 아래는 좁았다. 피할 공간이 많지 않았다. 남자 셋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노인에게로 향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변 사람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더 세게 붙잡았다. 어르신, 혼자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공기는 그렇지 않았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지팡이만 꽉 쥐었다. 우리 말 안 들려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웃음기가 사라졌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우산을 펼치고 다시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만 응시할 뿐이었다. 신고를 하려는 건지 그저 외면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노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갑이나 좀 빌려주시지. 이제는 대놓고 말했다.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노인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재촉해 육교를 벗어났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다. 이 새벽, 이 장소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침묵이었다. 남자 하나가 노인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냄새가 더 가까워졌다. 술 냄새, 담배 냄새, 땀 냄새. 노인은 숨을 참았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할아버지, 우리 무서워요? 괜찮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말은 친절했지만 손은 이미 노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지팡이가 흔들렸다. 노인은 중심을 잃을 뻔했다. 이러지 마시오. 목소리는 떨렸다. 힘이 없었다. 이러긴 뭘 이래요. 그냥 10,000원만 빌려주시면 되잖아요.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육교 아래는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노인의 눈가에 땀이 맺혔다. 아니, 그건 빗물이었는지도 몰랐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다. 다들 외면하고 있었다. 이 새벽, 이 육교 아래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노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 하나에 공기가 더 날카로워졌다. 어디 가려고? 남자가 노인의 앞을 막아섰다. 다른 2명도 양옆으로 섰다.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었다.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 협조 좀 해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요. 손이 노인의 주머니 쪽으로 향했다. 노인은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지팡이에 의지한 몸으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가만히 계세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협박이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가빠졌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떨리고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다. 그때였다. 육교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은 움직임이었다. 비를 맞은 채 한 여성이 육교 아래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 셋을 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말을 꺼낼 기색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서 있자 육교 아래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자 셋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여자를 봤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다.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뭔가 이상했다. 여자는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인지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다. 뭐야, 저 여자? 남자 하나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깨는 반듯했다.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은 그제야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걸 느꼈다.
고개를 돌려 힐끗 봤다. 여자였다. 젊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젊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다르다는 걸. 그녀는 노인을 보았다. 그리고 남자 셋을 보았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말을 꺼낼 기색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육교 아래를 채우기 시작했다. 남자 셋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자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뭐야, 당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 그를 향하고 있었다. 고요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는 불편함을 느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 안 해요? 뭐 볼 거라도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허세였다. 여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여자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몸을 떨지도 않았다. 팔짱을 끼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남자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그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야, 그냥 가자.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은 척했다. 아니, 뭐야 진짜. 당신 뭔데 여기 서 있는 거야?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없었다. 여자의 시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노인을 향했다. 그리고 다시 남자들을 향했다.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 하나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말로 하지 않았지만 남자들은 느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육교 아래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아니, 다른 소리들이 사라진 것뿐이었다. 웃음소리도, 거친 목소리도, 발소리도,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여자만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노인은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걸 느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고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인지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남자 셋은 서로를 쳐다봤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냥 가자. 아니, 우리가 왜? 말 없는 대화가 오갔다. 여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내려져 있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다. 긴장한 기색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세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준비된 자세.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꼈다. 재수 없네.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노인에게서 손을 떼지는 않았다. 여전히 주머니 근처에 손이 가 있었다.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다. 발이 젖은 바닥에 닿았지만 물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으로부터 2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섰다. 남자들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남자 하나가 뒤로 반 발짝 물러섰다.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여자는 그것을 봤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야, 우리 그냥 가자. 시간 아까워. 뒤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뭐가 아까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앞에 있던 남자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노인의 옷에서 떨어져 있었다. 여자는 아직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말보다 강했다. 협박보다 확실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물러서는 게 억울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등에 땀이 맺혔다. 새벽 추위인데도 당신 경찰이에요? 남자가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뭐예요? 무슨 권리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커졌지만 힘은 없었다. 여자의 눈빛이 그를 관통했다. 말없이, 차갑게, 확실하게.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육교 아래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다. 여자와 남자들. 그 사이의 공기가 팽팽했다. 노인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떨림이 조금 멈췄다. 여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겼다. 이상한 일이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서 있자 육교 아래의 소리가 달라졌다.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발소리가 멈췄다. 남자들의 호흡도 달라졌다. 처음처럼 거칠지 않았다. 조심스러워졌다. 계산하는 호흡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비를 맞는 얼굴. 눈을 감지 않았다. 빗물이 눈으로 떨어져도 그녀의 시선은 남자 셋을 하나하나 훑었다. 오래 보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각자의 자세, 긴장도, 위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시선이었다. 남자들은 그것을 느꼈다. 자신들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평가받고 있다는 걸.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뒤쪽에 있던 남자가 작게 말했다. 뭐가 이상해? 여자 하나잖아. 앞에 남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 하나가 휴대폰을 꺼냈다. 야, 사진 찍을까? 협박이었다. 요즘은 사진 하나면 충분했다. SNS에 올리겠다는 암시, 신상을 털겠다는 위협. 하지만 여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남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카메라를 켰다. 하지만 찍지 못했다. 여자의 눈빛이 그를 향하자 손이 멈췄다.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 흔들림 없는 시선. 남자는 휴대폰을 내렸다. 뭐야, 왜 안 찍어? 옆에 남자가 물었다. 아니, 그냥. 대답은 얼버무렸다.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 그냥 찍고 싶지 않았다. 아니, 찍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여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다. 여전히 소리 없이, 천천히. 남자들과의 거리가 더 좁혀졌다.
이제 두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남자들은 긴장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여자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섰다.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노인은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넓지 않은 어깨, 높지 않은 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벽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지키는 벽. 남자들은 더 이상 노인을 보지 않았다. 눈앞의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뭐예요? 앞에 남자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짜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여자는 입을 열었다. 가세요.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명확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감정이 없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명령이었다. 남자는 황당했다. 뭐, 가라고. 지금 당장. 여자가 다시 말했다. 똑같은 톤,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무게는 더 무거웠다. 아니, 우리가 왜 가야 하는데요? 여기 공공장소잖아요. 남자가 반박했다. 하지만 발은 이미 뒤로 향하고 있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으로 대답했다.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도 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전달되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옆을 봤다. 동료들도 불편한 표정이었다. 야, 진짜 가자. 이거 아니야. 한 명이 말했다. A씨. 앞에 남자가 욕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않았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본능이 더 강했다. 이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더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남자 하나가 몸을 돌렸다. 가자. 다른 남자도 따라 움직였다. 마지막 남자, 노인을 붙잡았던 그 남자만 여자를 노려봤다. 다음에 또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이었다. 여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강한 대답이었다.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나?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몸을 돌렸다. 발걸음을 옮겼다. 육교를 벗어났다. 세 남자 모두 빗속으로 사라졌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육교 아래는 다시 고요해졌다. 여자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선은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떨림이 멈췄다. 여성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를 맞고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노인은 그제야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느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지켰다는 걸. 여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보는 얼굴이었다. 젊었다.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깊었다. 무언가를 많이 본 사람의 눈빛. 괜찮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워졌다. 명령조가 아니었다. 걱정이 담긴 물음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여자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숨 쉬세요. 놀라셨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손이 떨렸다. 무릎도 떨렸다. 여자는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얼굴색, 호흡, 자세. 어지러우시면 앉으세요. 아니, 괜찮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앉으면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었다. 여자는 더 권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섰다. 혹시 쓰러지면 잡을 수 있도록.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다. 육교 밖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까 그 남자들이 사라진 걸 확인한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노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여자에게도 그저 힐끗 보고 지나갔다. 관심 없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인은 그들을 봤다. 씁쓸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위험한 상황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적이. 집 가시는 길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응, 병원에서 일하고 나오는 길이요. 이 시간에요? 간병인이라오. 밤샘 근무였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어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서 있었다. 비가 거의 그쳤다. 이슬비만 남았다. 노인의 호흡이 안정되었다. 이제 괜찮으신 것 같네요. 여자가 말했다. 덕분이요. 정말 고맙소. 아니에요. 아가씨는 무슨 일 하시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대답은 모호했다. 더 묻지 말라는 뉘앙스가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남자 셋을 말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뭘까? 조심해서 가세요. 여자가 말했다. 아가씨도. 노인이 대답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다.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저기, 노인이 불렀다. 여자가 멈춰 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혹시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되겠소?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김서진이요. 짧은 대답이었다. 김서진. 정말 고맙소, 아가씨.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여자 김서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육교를 벗어났다. 비 그친 새벽 거리로 사라졌다.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곧 보이지 않게 되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가는 길.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오늘 밤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줬다. 말없이, 대가 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자 셋 중 하나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멈췄다.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다. 육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남자 셋은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비는 거의 그쳤다. 하지만 그들은 젖은 몸으로 그냥 서 있었다. 뭐였어? 아까 그거? 한 명이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로 꺼내고 싶지 않았다. 여자 하나한테 쫄았다는 게 말이 돼? 또 다른 남자가 중얼거렸다. 쫄은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온 거지. 변명이었다. 셋 다 알고 있었다. 귀찮아서? A씨, 솔직히 말해봐. 너도 좀 이상했잖아. 뭐가 이상해? 아까 그 여자 눈빛 봤어? 뭔가 다르잖아. 침묵이 흘렀다. 맞는 말이었다. 눈빛이 달랐다.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군인이었나? 군인치고는 뭔가 더 센 느낌인데. 경찰? 경찰이 저렇게 움직이진 않아. 남자들은 서로를 봤다. 아까 그 순간을 떠올렸다. 여자가 다가왔을 때의 느낌. 말없이 서 있을 때의 압박감. 시선 하나로 느껴졌던 위협. 다음에 또 마주치면 어떡하지?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주칠 리 없어.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도 뭐, 쫄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을 한 남자도 확신이 없었다. 잘못한 건 없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아까 그 노인의 얼굴, 떨리던 손,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그것을 막아선 여자.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한 명이 말했다. 뭘 그만해? 이런 거, 솔직히 재미도 없잖아.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그냥, 오늘 좀 찝찝해서. 남자는 담배를 꺼냈다. 라이터를 켰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둘도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새벽 공기에 퍼졌다. 그 여자 뭐였을까? 한 명이 다시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다.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것. 한편 김서진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옷은 불편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24시간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을 봤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다. 가끔 택시가 지나갔다. 청소차가 지나갔다.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몸에 퍼졌다.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까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려워하던 눈빛, 떨리던 손,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그동안 많이 본 모습,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녀는 항상 그런 사람들 곁에 있었다.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707특임대 시절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녀는 항상 그랬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래서 군에 갔다. 특임대에 지원했다. 그곳에서 배웠다. 싸우는 방법을, 지키는 방법을, 제압하는 방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없이 존재하는 방법을. 진정한 강자는 소리치지 않는다. 위협하지 않는다. 그저 있을 뿐이다.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김서진은 커피를 다 마셨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왔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걸었다. 새벽 거리를.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육교 아래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흘 후, 같은 시각, 같은 육교 아래, 노인은 다시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그날 이후로 이 육교가 두려워졌다. 아니, 두렵다기보다 조심스러워졌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어르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한 젊은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원으로 보였다.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때 도와주신 분 아니세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도와줬다고? 아니,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때 여기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 노인은 기억해냈다. 그날 육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저도 그때 여기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죄송해요. 남자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도망쳤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다고. 노인은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젊은 친구, 고개 들게. 무서운 게 당연하지. 자네도 다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자네, 지금 이렇게 찾아와 줬잖나.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남자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아니, 이건 제발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마음이 안 편해요. 노인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자네 마음은 고맙네만 돈은 필요 없어. 그럼 뭐라도 자네가 다음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도와주게. 남자는 노인을 봤다. 그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일 거야. 노인은 미소 지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남자의 등을 두드렸다. 젊은 친구, 힘내게.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조금 가벼워 보였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비겁했던 사람도 후회할 줄 안다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지켜준 그 여자를 떠올렸다. 김서진.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누군가를 돕고 있을까? 노인은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같은 시각, 도심 반대편. 김서진은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다. 24시간 김밥집이었다.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밝은 목소리. 김밥 하나 싸주세요. 참치요? 야채요? 야채요. 김서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몇 명 더 있었다. 야근을 마친 듯한 직장인, 택시 기사,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모두 지쳐 보였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여기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가져왔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김서진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신선한 야채와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육교에서의 일, 노인의 얼굴, 남자들의 반응,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말하지 않고 제압하는 것, 폭력 없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방식이었다. 707특임대에서의 훈련. 하지만 그곳에서는 더 격렬했다. 총, 칼, 격투, 생사를 오가는 훈련. 민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선과 자세만으로도 충분했다. 대부분의 경우 김서진은 김밥을 다 먹었다. 물을 마셨다. 계산을 하고 일어섰다.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김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걸었다. 목적 없이 그저 걸었다. 이 도시의 밤을 지키며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지나간 거리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 그녀가 머문 공간은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김서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그렇게 걷고 있었다. 이 도시의 어둠 속을. 노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왔다. 지팡이를 쥔 손에도 힘이 빠져갔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고 있었다. 밤새 환자를 돌보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그날 이후로 육교를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오늘도 야간 근무를 마쳤다. 환자는 많이 좋아졌다. 곧 퇴원할 예정이었다. 노인은 병원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걸으며 생각했다. 간병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손주들 학비를 대야 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다.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노인이 버텨야 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섰다.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가면 10분은 더 걸렸다. 지친 몸으로는 10분이 아까웠다. 노인은 육교 쪽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올랐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팡이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올랐다. 육교 위에 올라섰다. 새벽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불빛들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노인은 반대편으로 걸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육교 한쪽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김서진이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아가씨, 그때 안녕하세요. 김서진이 일어섰다. 그녀는 편한 옷차림이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다. 여기서 산책하다가요. 어르신은 퇴근길이세요? 응, 병원에서 일하고 나오는 길이지. 노인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날 밤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그날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은 정말 고마웠소. 별 말씀을요. 아니야,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김서진은 미소 지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괜찮으셨어요? 그 후로 다시 무서운 일은 없으셨고요? 응,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 다행이네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새벽 바람이 불었다. 육교 위는 고요했다. 아가씨, 혹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무슨 일 하시오? 김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특별한 일은 안 해요. 그럼 그날은 왜? 그냥 지나가다가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대답은 간단했다. 하지만 노인은 느꼈다. 이 여자에게는 뭔가 더 있다는 걸. 아가씨, 군인이었소? 김서진은 눈을 깜빡였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날 아가씨 눈빛을 봤거든. 그리고 자세도. 노인은 웃었다. 나도 젊었을 때 군대 있었소. 특전사였지. 김서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의 빛이 어렸다. 특전사셨어요? 그래, 옛날 일이지만. 대단하세요. 아니야,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노인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날도 그랬잖아. 젊은 놈들 셋한테 꼼짝 못하고. 김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잘하셨어요. 함부로 대항하지 않으신 게 현명한 거예요. 다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창피했어. 늙으니까 무력해지더군. 김서진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어르신, 힘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은 지금도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병원에서. 그건 그냥 돈 벌려고.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김서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노인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였다. 아가씨도 군인이었소? 노인이 다시 물었다. 김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특수부대였어요. 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707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대테러, 요인경호, 특수작전. 그곳 출신이라니. 그럼 아가씨, 얼마나 대단한 과거예요. 이제는 민간인이에요. 김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그날 실력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그날 밤의 압도적인 존재감, 말없이 상황을 제압한 능력, 모두 707특임대 출신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왜 제대하셨소? 제 선택이었어요. 김서진은 멀리를 바라봤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어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여자는 스스로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약자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단한 사람이구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김서진은 미소 지었다. 어르신도 하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건 다르지. 똑같아요. 우리 모두 우리 방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노인은 김서진을 바라봤다. 젊은 여자였지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가씨, 조심해요. 위험한 일 많이 겪을 텐데. 괜찮아요. 훈련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혼자서 다니는 거 위험해. 김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김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죠.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어르신도요. 노인은 계단을 내려갔다. 김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느린 걸음이지만 꿋꿋했다.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김서진은 벤치에 다시 앉았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 셋은 서로를 힐끗 보았다. 처음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이 자리를 오래 끌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2주일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김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서진 씨, 오랜만이네요. 맞은편에 남자가 앉았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이 잘 어울렸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는 최민준, 그녀의 옛 상관이었다. 김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최민준은 김서진을 쳐다봤다. 무슨 일인데? 김서진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돕는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요. 최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경단 활동?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면 못 지나쳐서요. 서진 씨답네요. 최민주는 웃었다. 특임대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정의감이 강했죠.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임무였으니까. 근데 당신은 선택이었어. 김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와인이 나왔다. 최민준이 따랐다. 잔이 부딪혔다. 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뭐가 고민이에요?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자칫하면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근데 당신 폭력 쓰지 않잖아요? 김서진은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 성격 아는데. 707 훈련 받은 사람이 민간인한테 폭력 쓸 리 없죠. 맞아요. 말과 자세만으로 해결해요. 그럼 문제 없어요. 최민주는 와인을 더 마셨다. 당신이 하는 일은 범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럼 뭐죠? 존재의 힘이죠.
김서진은 그 말을 곱씹었다. 존재의 힘.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예방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최민주는 김서진을 똑바로 봤다. 왜요? 돈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의미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는 건지. 최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서진 씨, 당신 번아웃 온 거 아니에요? 특임대 제대하고 목표를 잃은 거죠? 김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었다. 제대 후 그녀는 방황했다. 군에서의 삶은 명확했다. 임무 훈련 결과. 하지만 민간에서는 달랐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인지 확신이 없었다. 서진 씨, 들어봐요. 최민준이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당신 덕분에 누군가는 무사히 집에 갔을 거예요. 그게 충분한 거예요. 김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듣는 인정이었다. 그리고 당신, 이 일 계속하고 싶은 거 맞죠? 예. 그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요? 개인 경호업체 차리세요. 김서진은 놀란 눈으로 최민준을 봤다. 경호업체요? 예.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념이 있어요. 최민주는 명함을 꺼냈다. 제 친구가 투자자예요. 소개해 줄게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김서진은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해야죠. 스테이크가 나왔다. 둘은 식사를 시작했다. 대화는 가벼워졌다. 옛날 이야기, 훈련소에서의 추억, 웃음도 나왔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밤거리는 화려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서진 씨, 힘내요. 예, 과장님도요. 연락해요. 언제든. 알겠습니다. 최민주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김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밤거리를 봤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다. 박준혁, 투자자문회사 대표. 새로운 길, 새로운 시작. 김서진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계획을 세워야 했다. 경호업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한 사람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나머지 둘도 같은 선택을 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한 달 후, 김서진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강남의 한 건물 3층. 서진 시큐리티라는 간판을 달았다. 개인 경호 전문 업체. 직원은 김서진 혼자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무실은 깔끔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파일 캐비닛 하나. 벽에는 707특임대 엠블럼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상기시키기 위해. 첫 고객은 최민준 과장의 소개였다. 중소기업 대표. 해외 출장 시 동행 경호를 원했다. 일주일 일정.
계약금은 충분했다. 김서진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고객은 만족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 입소문이 났다. 707특임대 출신의 여성 경호원. 말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고객이 늘어났다. 대부분은 기업인이었다. 가끔은 연예인도 있었다. 그녀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김서진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다. 여전히 필요한 곳에만 있었다. 과시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김서진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날 밤 육교 아래에서 만난 노인. 어르신. 김서진은 놀라 일어섰다. 아가씨. 아니, 김 대표님? 노인은 간판을 보고 찾아왔다. 어떻게 저를? 신문에 났더군. 707 출신의 여성 경호원. 노인은 기사 스크랩을 꺼냈다. 작은 지역신문이었다. 정의로운 경호원 김서진 대표. 간단한 인터뷰 기사였다. 사진을 보고 알아봤소. 그때 그 아가씨가 맞더군. 김서진은 웃었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업을 시작하셨구먼. 예, 얼마 안 됐어요. 잘 됐어. 아가씨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둘은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노인의 근황, 김서진의 사업, 편안한 대화였다. 그런데 어르신,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세요. 우리 손녀 말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김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스토킹이요? 그래. 대학생인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다닌대. 신고는 하셨어요? 했지.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군. 김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토킹 범죄의 문제점이었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예. 손녀분 보호하겠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연한 일이에요. 김서진은 노트를 꺼냈다. 손녀분 정보 좀 알려주세요. 노인은 손녀의 이름, 학교, 생활 패턴을 알려줬다. 김서진은 꼼꼼히 메모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특별 할인 해드릴게요. 아니, 그럴 순 없지.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신 게 있잖아요. 내가 뭘. 그날 밤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고맙소, 정말. 천만에요. 이튿날부터 김서진은 움직였다. 노인의 손녀, 이지은을 만났다. 22살 대학교 3학년.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안녕하세요, 김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요즘 힘드시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글썽였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건 줄. 언제부터였어요? 2달 전부터요. 학교에서, 집 앞에서, 카페에서. 항상 같은 사람이었나요? 예. 30대 남자요.
처음엔 말을 걸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 후로 계속 따라다녀요. 문자도 보내고.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점점 더 집요해지는 내용들. 김서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 사람 사진 있어요? 예. 지은은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30대 중반 남자. 평범한 외모. 하지만 눈빛이 집요했다. 알겠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정말요? 예. 걱정 마세요. 김서진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2달 동안 쌓인 두려움이 쏟아져 나왔다. 김서진은 지은을 안아줬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들은 비를 맞으며 육교 아래를 벗어났다.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다음 날부터 김서진은 지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침 7시 지은이 집을 나섰다. 김서진은 50m 뒤에서 따라갔다. 지은은 버스를 탔다. 김서진도 같은 버스에 탔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학교에 도착했다. 지은은 도서관으로 갔다. 김서진은 카페에서 지켜봤다. 창문 너머로 도서관이 보였다. 점심시간. 지은이 학생 식당으로 갔다. 김서진은 식당 입구에서 대기했다. 그때였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사진 속의 남자. 스토커였다. 남자는 식당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지은을 기다리는 듯 했다. 김서진은 위치를 바꿨다. 남자와 지은 사이에 섰다. 시야를 차단했다. 남자는 김서진을 힐끗 봤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이 식당에서 나왔다. 남자가 따라가려 했다. 김서진이 자연스럽게 앞을 막았다. 잠깐만요. 행정관이 어디 있죠? 김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도를 보여줬다.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저기요, 저 정말 바빠서요. 금방이에요. 김서진은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 그 사이 지은은 멀어졌다. 도서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뒤늦게 깨달았다. 지은이 사라진 걸. 죄송한데 저 진짜 가봐야 해서요. 남자는 김서진을 밀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였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김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확실했다. 스토커가 맞았다. 이틀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남자는 지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남자는 더 대담해졌다. 지은에게 직접 다가갔다. 학교 후문 앞. 지은 씨. 남자가 불렀다.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왜 그러세요? 왜 계속 피해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싫다고 했잖아요. 그만 좀 따라다니세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다. 경호원이에요. 김서진은 명함을 꺼냈다. 서진 시큐리티 대표 김서진. 남자는 명함을 받아봤다. 경호원? 뭔 소리예요? 이분은 제 보호 대상자예요. 무슨? 그리고 당신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될 겁니다. 김서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난 사흘간의 당신 행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냥 뭐죠? 좋아서요? 김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사랑인가요? 그건 범죄예요.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김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남자와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 눈빛, 그날 밤 육교 아래에서 봤던 그 눈빛.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만약 다시 나타나면 즉시 고소할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된 상태예요. 조사 나갈 준비하세요. 남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몸을 돌렸다. 뛰듯이 사라졌다. 지은은 김서진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김서진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경찰 조사 잘 받으세요. 제가 증거 다 제출할게요. 예. 그리고 혹시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김서진은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다. 24시간 연락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남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김서진이 제출한 증거는 명확했다. 사진, 영상, 위치 기록. 남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벌금형도 선고되었다. 지은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웃음도 돌아왔다. 노인은 김서진을 다시 찾아왔다. 정말 고맙소, 김 대표. 아니에요, 제 일이었어요. 손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놓이는군.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어르신, 괜찮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노인은 김서진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노인은 사무실을 나갔다. 김서진은 창밖을 봤다. 노인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김서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이 일을 계속하리라.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약자의 편에 서는 일을. 그것이 그녀의 길이었다. 육교 아래에는 빗소리만 남았다. 여성은 노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듯 아주 작게 움직였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6개월이 흘렀다. 김서진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고객은 꾸준히 늘었다. 평판도 좋았다. 하지만 김서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화려한 사무실로 이전하지 않았다. 직원을 뽑지도 않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진심.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 겨울 저녁,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김서진은 사무실 일을 마치고 나왔다. 옷깃을 여미며 걸었다. 습관처럼 그녀는 거리를 둘러봤다.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것이 그녀의 본능이 되어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골목을 지나는데 낯익은 육교가 보였다. 그날 밤 처음 노인을 만났던 육교. 김서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잠시 망설이다 육교로 향했다. 계단을 올랐다. 눈이 쌓이기 시작한 계단. 육교 위에 올라섰다. 그때와 같은 시각.
하지만 계절은 달랐다. 비가 아니라 눈이 내렸다. 육교 위는 고요했다. 사람이 없었다. 김서진은 난간에 기댔다. 도시를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눈 속에서 반짝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아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서진은 돌아봤다. 노인이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노인은 다가왔다. 병원 근무 마치고 가는 길이요? 아니,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냥 산책하다가. 저도 일 끝나고 걷고 있었어요. 둘은 나란히 섰다. 눈을 맞으며 도시를 내려다봤다. 손녀는 어때요? 김서진이 물었다. 아주 좋아. 요즘은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 다행이네요. 다 아가씨 덕분이지. 아니에요. 지은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노인은 김서진을 봤다. 아가씨, 요즘 바빠요? 그럭저럭요. 사업은 잘 돼요? 예, 덕분에요. 그래, 다행이네.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어르신. 김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예. 그날 밤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도움받았는데.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웃었다. 늙어도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게 멋있었어요. 둘은 다시 도시를 내려다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아가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요. 노인이 말했다. 네. 사람들을 돕는 일 계속 하라고. 예, 그럴 거예요. 세상에는 아가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무리하지는 마요. 아가씨도 사람이니까. 김서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이제 우린 친구잖아. 노인은 손을 내밀었다. 김서진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한 악수였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아가씨도. 노인은 계단을 내려갔다. 눈 쌓인 계단을 조심스럽게. 김서진은 그 뒷모습을 봤다. 여전히 느렸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상쾌했다. 그녀는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갔다. 눈 속을 걸어갔다. 발자국이 찍혔다. 하지만 곧 눈에 덮여 사라질 것이었다. 그녀가 지나간 흔적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운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을 것이었다. 잠시 후 눈은 조금 더 세차게 내렸다. 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육교 아래는 다시 평범한 공간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일상이 계속되었다. 김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곧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밤 육교 아래에서 한 사람의 존엄은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김서진은 계속 걷고 있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그녀는 거기 있었다. 707특임대 출신. 하지만 이제는 민간인. 특별한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정의를 실현하되 소리 없이 하는 사람.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 그녀가 머문 순간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날 밤 육교에서 도망쳤던 젊은 회사원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이 김서진이 남긴 것이었다. 변화. 작지만 확실한 변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도우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다. 겨울은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다. 도시는 하얗게 물들었다. 그 속에서 김서진은 오늘도 걷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집으로 돌아갔다. 따뜻한 집, 손녀가 기다리는 곳.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할아버지, 오늘 누구 만났어요? 표정이 좋으신데요.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인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켜진 일상. 김서진 덕분에 손녀가 웃고 있다. 그는 감사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 젊은 여성이 건강하기를, 그녀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녀도 행복을 찾기를. 같은 시각, 김서진은 작은 원룸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간소한 방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 벽에는 707특임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녹였다.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다. 고요한 밤이었다. 김서진은 눈을 감았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만족했다. 도시는 잠들어갔다.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김서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말없이 지키는 사람들.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들 덕분에 누군가는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화려한 액션이 아니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했다. 김서진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김서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그때의 감동을 남기며